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담장 그 시간에는 우리가 복수거에 관한 내용을 했었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조경의 어떤 계획의 접근 방법 때문에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담장의 특징에 관한 내용하고 임원 16지에 적혀 있는 담장에 관한 내용, 제가 뭐 원본은 더 많이 깁니다만은 말 그대로 임원 16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라는 것들을 잠깐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죠. 담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권고된, 기록된 이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죠? 앞에 또 이야기했죠? 담장이나 우리가 굴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치, 구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다 또 시방서도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전통 문화의 어떠한 그 시방서 이래 가지고 뭐 그걸 안 봤다라고 해서 못 적는 게 아니죠.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시방서에 기준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라. 노고수를 우리가 시방서대로 적어라라고 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문화재의 어떠한 우리가 명성이나 우리가 어떤 노고수의 어떤 보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때 어떻게 운반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반, 그 다음에 굴치, 그렇지만 문화재의 어떤 주요 유산이 주위에 어떻는가, 환경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무엇을 정리하면서 볼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굴치가 별로 다른 건 아니죠. 단지 노거수라는 거. 그리고 문화재는 그 옆에 손댈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동이 생기니까. 자,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담장이나 굴뚝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준이요, 그 당시에 있은 건 아니었죠. 그죠? 자, 우리가 내가 임원 16지를 실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의장의 규제가 아니고 임원 16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안 좋다, 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임원 16지에는 되어 있다라는 것만.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의 어떤 시방 기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이고 공부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형태와 재료에 따라서 구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임원 16지에 잠깐 보면요. 여기 임원 16지에서는 담을 재료별로 쌓는 방법, 그리고 거푸집을 사용해서 흙만을 넣고 다지는 경우 이렇게 돌을 쌓는 방법, 그리고 거푸집이 없이 담을 쌓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이 없을 때는 주로 안팎으로 쌓는 방법, 이렇게 맞담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맞담에 따라서 중간에 사파토, 정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백해 말하는 거죠. 그죠? 자갈을 넣지 않는 시멘트하고 백시멘트로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줄로 넣는다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파토로서 둥근 돌 무늬를 넣는 방법, 이런 것이 곡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 16지에 적혀 있는 것은요, 쌓는 방법하고 쌓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장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돌로만 쌓는 거 이렇게 강담이라고 한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성, 그 성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을 쭉 쌓아놨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돌각담, 성벽 축조 방식을 돌각담이라고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치장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 16지에 적혀 있는 담장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담장 그냥 뭐 있는 거 어디서 뭐 몇 번이나 걸러서 나와 있는 기술자 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요, 말 그대로 인문 16지 있는 걸 그대로 옮겼어요. 근데 조금 번호도 없어요. 사실 그냥 서술식으로 막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담장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화단이 나왔다가 막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만 조금 정리를 했고, 그냥 진짜 서술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호만 제가 붙여서 여러분한테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책은 뭐 어느 세월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짬짬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술사 시험은 한두 번만에 합격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두 번만에 합격하면 여러분 실력이 늘지가 않죠. 그죠? 저는 한 번만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것은요, 과거에는 제가 학원에 있을 때 한 번만 합격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학원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수강생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번만에 합격됐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고 유튜브에 보면 한 번만에 뭐 저 합격했어요 라든지 뭐 3개월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그 방법에 공부를 하면 여러분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물론 3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가 한 3개월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기술사가 되고 난 다음을 위해서라면 실제 여러분들이 기술사 나 그래도 되면 좋겠어, 나 장롱 자격증 될래 라고 하면 모를까, 요즘 장롱 자격증 되는 거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사실 면접에서 다 떨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실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죠. 장구한 어떤 시간으로 가려고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16지,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임원 16지는 우리가 굉장히 백과사전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제 그러니까 담장은 그만두고요. 자, 우리가 임원 16지는 말 그 백과사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게 실려 있습니다. 옷, 음식 뭐 이런 거 다 임원 16지를 가지고 실제로 막 거기서 발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 앞에 자신만만해 보면 인문 16지가 몇 권으로 이루어졌고 이야기는 했죠. 뭐 이운지라든지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적용에 관해서 5권의 우리가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발췌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 16지에 관한 내용들, 요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잠깐 보면은 대백과사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113권으로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중에 총 16개 분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 음식, 그 다음에 뭐 서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야초 이런 것도 다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를 이제 빼가지고 하죠. 그 중에 제가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문화재 책을 낼 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상택지, 뭐 예원지, 만학지, 이운지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제가 실었는데, 그것을 지금
책 한 권으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제 적용 계획하고 같이 합쳐서 편집을 다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뭐 상세한 내용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임원 16지 안에 앞에 이야기했죠. 상택지, 예원지, 만학지, 이원지 등에는 주로 수종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거라든지, 연못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히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 부분에는 요거 있고 저쪽 부분 요거 있고 참 이게 정리가 잘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다가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뽑아서 이런 걸 우리가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책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게 딱 정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그 부분만 계속 집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쓸 때는 뭐 이런 근본적인 내용에 어떤 자기 생각을 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획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식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본다면 임원신용지하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 그 내용을 저희도 다 뺄 수는 없고 다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풍수 지리의 기본으로 했고요. 원칙으로 했고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방지 보완 비보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실어라 지금 맨 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뭐 실어라 말아라 이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선문헌에 언급한 수종 이래가지고 잠깐 해놨습니다. 근데 더 사실은 알려면은 위치까지도 있습니다. 한자에 주로 기원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자신만만의 우리의 철학이라 내재된 철학 해가지고 그긴 더 자세히 조금 더 실어놨죠. 근데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실어놨고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자세히는 임원 16지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것까지 사실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또 쭉 읽어보세요. 이 간단한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안 읽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진짜 간단한 거, 이래 간단한 것조차도 진짜 여러분이 소화를 안 시키다 하면은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식 기법 해놨습니다. 자, 임원 16지하고요. 뒤에 살림경제 홍만선이하고는 좀 차이는 있어요. 그 앞에 임원 16지의 배식 기법하고 홍만선이는 어차피 유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비보, 풍수지리 이런 거 제 방지 쪽으로 가 있는데 홍만선 같은 경우는 생태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임원 16지의 서유구 선생님께서는 말 그대로 생태보다는 어떤 한자의 의미를 해서 그 다음에 풍수 지리에 좀 더 포인트를 뒀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유사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잖아. 그죠? 다 뭐 누가 누구 책을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유사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이게 산림 경제는 말 그대로 산림 자체가 이 꼴 우리가 경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이 나무가 좋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경제 입장에서 나타낸 거죠.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서 어떤 내용 보는 거하고 이 적용해서 보는 내용하고 다른 것처럼 나무를 보더라도 산림 쪽에서 보는 내용과 적용해서 보는 게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미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고, 배식과 그 다음에 수간의 형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봤을 때는 그것의 자랍이라든지 흙의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경제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임원 16 서유구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자나 수목의 형상, 종류별의 배치 위치에 따라서 기람과 하지 마라 하니까 여기는 심으면 좋다 그리고 심지 마라 라는 개념으로 지금 원칙에 따라서 생태적 기법이 논해져 있고요. 포인트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다 생태적 기법은 거의 같습니다. 정말해서 그래서 그 나무가 음수인데 양수로 가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원칙은 어쨌든 한자 기법과 기와 보완에 관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생태적 기법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로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경제 같은 경우는요, 음과 양의 어떤 조화를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더 가서는 생태적 기능을 고려해서 음수와 양수, 그러면서 방향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길과 금에 관한 좋다, 나쁘다 라는 근데 나무 입장에서 봤다는 거죠. 홍만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다르고요. 수목도 우리가 지금 그냥 나무 우리가 말 그대로 접대 그 상징성 그죠? 상징성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적용계획에 적용을 시킬 때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요소도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몇 개 요소가 있는데 상징성을 가지는 것은 나무가 가지는 어떤 우리가 오는 어떤 느낌. 자, 이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양화소로 우리 이야기했던 강희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꼭 우리가 이게 저 강희안 선생님께서 양화소로 함수록에만 이렇게 구분해놓은 건 아니에요. 어디든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요, 정말 요만큼이에요. 정말 작은 부분만 거의 답을 같이 써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상징성을 하면서 양이면 임원 16지 산림 경제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조금 더 적으면 상징성의 이 상징성이 나무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도 있겠지만 안에 내재된 철학적인 상징성도 있어요. 그리고 임원 16지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서유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무의 상징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의 개념이 이 나무는 오래되고 꼿꼿하고 해서 장수를 말한다 짜고 저짜고는 여러분 다 그래 답을 쓰시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번, 두 번 친 사람은 다 그렇게 씁니다. 솔직히 정말 2점, 3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공부하는 것들이 다 몸에 배어서 답을 쓴다면 훨씬 좋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든 강의하는 어떤 게 있는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는데 주로 자라는 어떤 꽃과 향기, 그 다음에 생태적 기능,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한짝은 정말 그 나무의 어떤 성격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에 나무의 우리가 봤을 때 철학으로 했어요. 그리고 화암수록 자체에서 양화소록 같은 경우는 많이 실렸는데요. 화암소록에서 우리가 이건 부록이거든요. 화암수록은요. 부록의 뒤에 몇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품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해서 이거는 좋다. 1등품이다. 요거는 이래서 구등품이다. 이래 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등품을 그건 지 생각이죠. 그죠? 자기 생각이죠. 그랬는데 화암수록에는 그래 놨지만 사실은 양화소록으로 가면은요 나무가 다 좋다예요. 구등품으로 나와 있는데 화암소록에 구등품으로 나와 있지만 양화소록에는 이거는 조금
화함수록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등품 중에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사계화라는 개념으로 봅시다. 사계절 꽃 피워서 얘는 지속 없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양화소록에서는 우리가 사계절 꽃 피워서 얘는 굉장히 변화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넣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징성이라는 개념을 그 어떤 품격으로만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의한 선생님이 봤을 때 나무의 어떤 개념들의 어떠한 좋고 나쁨을 말 그대로 다 좋은 개념인데 그나마 자기가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진흙에서 피고 그다음에 어떠한 변함이 없고 이런 그다음에 향이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런 쪽을 조금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품을 둔 거지 이렇게 이 구품이라서 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꺾고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양화소록에 실려 있습니다. 화암수록은 단지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격을 뒀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아마 정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좀 둔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화암수록은 지가 썼나? 라는 정도 생각으로 우리가 품격의 여러분들이 상징성 품격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인 생각에 많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 개인 생각이 마치 내 개인 생각이 있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의 어떤 생태적이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개념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앞에 이야기했죠. 임은 16지를 적든 아니면 산림 경제를 적든 아니면 화암수록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서 기본을 가지고 적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가진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적 특성, 외형적 특성으로 봤을 때 그냥 상징성은 여러분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개념을 적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맨날 답이 9명, 10명 모아놓으면 답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우리 인문 철학 다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병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치병 조성 방법 다 이거 임원 16지에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